반갑습니다. 저금파 생군입니다. 3월 14일 9시 40분경에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어땠지 그죠? 예, 조금 침울합니다. 수익을 났는데도 불구하고 침울한 이유는 제 뜻대로 매매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제 뜻대로 매매 안 됐어. 가끔씩 이렇게 매매를 할 때요, 수익이 많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익이 많이 난다는 기준은 50만원 이상 수익 나는 경우가 제가 대충 열을 좀 받아서 그렇습니다. 열을 받는다는 의미는 어, 이성을 잃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냥 매매 자체에 열을 좀 받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어떤 경우냐 그러면 시장이 잘 움직일 때, 첫 번째는 잘 움직일 때, 두 번째는 매매를 해서 첫 매매, 그러니까 하루가 시작하는 첫 매매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100만원을 벌든 90만원을 벌든 뭐 50만원을 벌든 10만원을 벌든 장이 시작하면 항상 한 5만원 정도 플러스로 시작합니다. 5만원 정도 아침장 시작하자마자 매매를 해서 한 5, 6만원 정도 플러스로 시작하면 그날은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날입니다. 그날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날입니다. 그런 날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해서 추가 수익을 내고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매매 자체가 좀 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날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매매를 좀 실수를 했지 그죠? 실수를 했습니다. 어제 312.5 2.25짜리 현재 2호짜리인데 요거를 제가 2.4에 잡았습니다. 2.4에 2.4에 잡았는데 요거의 아침 시초가가 2.68이었습니다. 69 그럼 대략 한 7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자리였거든요. 근데 제가 안 팔았어요.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 가지고 팔았는데 안 팔고 나서 보니까 결국에는 2.45 정도에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7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게 거의 10만원대로 줄어버렸는데 이런 경우가 뭐 허다하지 그죠?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 기분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아침 시작하자마자 장이 자꾸 쳐오르고 계속 올리고 또 올리고, 물론 시장이 올라가는 것은 좋은 건데 그래도 방향을 타고 가야 잡는 사람 입장에서도 재미가 있는데 방향이 없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해버리면 잡는 사람이 기운이 쏙 빠져버립니다. 잡는 사람이 기운이 쏙 빠져버립니다.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팔았으면 1초도 안 걸려서 70만원 수익 났을 건데 그죠? 그 벌어도 기분이 나쁘고 못 벌면 더 기분이 나쁜데 벌어도 기분이 뭐 어제나 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벌어나 안 벌어나 기분이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뭐 관심이 없는 날도 있고요. 근데 어제는 제 같은 경우는 새벽에 일어나서 또 매매를 할 정도로 뭐 잠깐 물론 1, 20분이지만은 자다가 일어나서 수익을 내기 위해 했다고 이렇게 매매를 했는 것 치고는 뭐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좀 어처구니가 없이 흘러가 버렸네요. 그래서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 보통 보면요 열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열 받는 경우가 두 가지인데요, 열 받아서 수익이 많이 나는 케이스가 있고 수익이 적게 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놓고 본다면 열을 받아서 수익이 많이 나는 케이스는 항상 괜찮은 케이스죠 그죠? 근데 열을 받아서 수익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는 케이스가 오늘 같은 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 제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저는 하락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락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콜이 한 20% 정도 오르면 떨어질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오늘 역시 아침에 2.3% 정도나 떨어져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예상과 거의 맞아 떨어지는 날이라서 오늘 야간장도 매매를 했었, 잠깐이지만 했었는데 아침부터 이거 지금 시작하자마자 쳐올려 버렸죠 지금. 보합까지 쳐 올라갔네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매매를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이렇게 열을 받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손실이 좀 납니다. 10만원 20만원대 손실이 나는데 저는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살면서 그 손실을 내가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죠. 그죠? 예전에도 한번 얘기 드렸지만은 손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손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한 1000번 중에 한 번 정도 나는 손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100번 중에 한 번이나 1000번 중에 한 번이나 피할 수가 없는데, 그걸 피하려고 하면은 나머지 1000번을 오히려 못 먹게 됩니다. 1000번을 먹기 위해서 한 번의 손실을 감안을 하는 건데, 한 번의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1000번의 그 매매를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의 손실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을 하자라고 계산을 하고 저는 매매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분 좋은 하락과요, 기분 좋은 손실과 기분 나쁜 손실이 있고, 또 좋은 장과 나쁜 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장 아침부터 계속 올랐다고 예를 들면요, 계속 올랐다 하락이 없이, 이 경우에는 저는 만약에 풋을 잡았다가 손실이 납니다. 날 수밖에 없어요. 풋이 이렇게 쭉 떨어지겠지. 그죠? 손실이 납니다. 그럼 열 좀 받습니다. 열 좀 받습니다. 근데 장이 원웨이 장만 아니면은 다시 내려올 거라 보기 때문에 조금 무리해서라도 복구를 합니다. 장중에 다 복구를 하고, 손실이 많이 크다면 일부 다음날 넘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한 50만원 미만 같은 경우에 당일 복구하고, 아침에 100만원 손실 나도 장중에 다 복구해 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런 날은 저는 복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날은 제가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날과 그런 날 차이가 뭐냐 그러면요, 지금 오늘은 보시면은 이 흐름이 지금 상방으로 갔다가요, 상방으로 갔다가 지금 하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희박합니다. 내려오더라도 이 풋이 다시 시세를 줄 가능성이 별로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너무 외가들이니까. 만기도 많이 남았고 프리도 높고. 만약에 콜이라 그러면요, 반대로 하락했다가 상승을 한다 그러면 콜은 시세를 줍니다. 콜은 시세를 잘 줍니다. 근데 반대로 풋은 시세를 잘 안 줘요. 특히 이런 상승장에서요, 지금 보시면은 33일선도 지지했지. 그죠? 제가 얘기 계속 드리는 지점이 33일선인데 33일선도 지지했고 3일선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지를 해버렸습니다. 오늘 종가는 3일선을 살짝 깨는 정도로 마감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면 322 정도 라인에서 마감하겠네. 그죠? 더 올라가든 내려가든 322 정도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3일선은 깨졌다고 봐야 되지. 그죠? 3일선은 깨졌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가두리를 치거나 뭐 소폭 올라도 그렇게 시세를 줄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프리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문제는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원인이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이 사태에 일어나는 원인이 삼성전자인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그죠? 삼성전자는 반드시 요 고점까지 올라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자리까지. 그래서 아침에 1.2% 정도 하락하다가 지금 다시 보합으로 쳐올려 버렸어요. 뭐 단순히 1% 차이지만 삼성전자가 1% 올라가면 시장은 반등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비록 상승은 아니지만 반등이 나옵니다. 아침에 꽤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걸 다 회복하고 지금 보합으로까지 올라왔잖아요.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은 아침부터 지금 급등시키고 하락했다가 다시 급등시키고, 그래서 보합까지 쳐올렸거든요.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오늘 오후장도 삼성전자가 만약에 플러스가 나고 상승을 하면은 이 정도 라인까지는 야금야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삼성전자가 오른다고 시장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시장이 급락이 나오지가 않는다. 요 고점 올라갈 때까지는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 하는 부분 좀 여러분들 감안하시고 시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찝찝한 하루네요. 좀 시원하게 한 70만원 벌고 끝낼 수 있는 거를 지금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습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어렵게 가고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상황은 없지만은 일단은 조금 아쉬운 하루입니다. 노리고 갔을 때요, 저는 못 먹으면 좀 많이 아쉽거든요. 오늘 좀 노렸는데 못 먹었습니다. 먹긴 먹었는데 얼마 못 먹었습니다. 그럼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요.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자
어제는 이평선 얘기를 했잖아, 그죠? 이평선 얘기했고 한 달 정도 전에는 제가 수평선 이야기를 했고요. 수평선 이야기를 했고 어제는 이평선 얘기를 했고 지금 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문제는 이런 거지, 그죠? 자, 이 이평선은 50% 상하선 50%가 이 자리입니다. 상하는 50%가 이 파란색 자리인데 여기가 50% 자리거든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돌파를 했을 때 또는 이걸 깼을 때 어떤 변화를 오느냐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풋 잡아서 손실 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오히려 콜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콜은 못 잡고 풋을 잡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풋을 잡은 사람이. 그래서 이런 날은 풋에 물리는 날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매매를 하진 않았지만 매매를 했으면 풋에 물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이 어떻게 보면은 매매하기 제일 짜증난 날이죠. 제일 짜증나고 또 매매해서 수익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날이고 그리고 풀이도 감안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한 달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장이요. 만기 끝난 그 다음 주 수목금이거든요. 제일 짜증나는 날. 만기가 8일 날이었으니까요. 3월 8일 날이었으니까 만기 끝난 그 다음 주 있죠. 이 날이 제일 안 좋아요. 이 날이 제일 안 좋아. 한 달 중에 제일 안 좋습니다. 안 좋다는 의미는 손실이 크게 나진 않습니다. 근데 수익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손실은 별로 안 나지만 수익 보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손실이 크게 나는 날은 이 날이겠지, 그죠? 30일 날. 이 날이 손실이 제일 크게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지고 봤을 때 중요한 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버리는 장이었는데 그래도 뭐 야금야금 벌어서 한 20만원 30만원 벌어놨으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만은 오늘은 조금 아쉽고요. 아쉽다고 해서 지금 매매를 해서 풋을 매매하면 반드시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상 반드시 물립니다. 이런 날은 어제같이 그냥 장중에 어제는 사실 수익 낼 수 있었거든요. 한 20만원 이상 수익 낼 수 있었어요. 콜로 이미 예상을 했었잖아요. 20%더 올라갈 자리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콜로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그냥 장중에 계속 영화 보고 놀면서 매매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가지고 노닥거리면서 매매를 했을 거예요. 오늘은 매매를 하고 싶어서 안달 나는 날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근데 하면은 무조건 손실 나는 날이에요. 하면은 무조건 손실 난다. 이런 날 고민이 된다 그랬죠. 그래도 손실이 나더라도 매매를 해서 열을 받고 그래서 그것을 스팀을 해서 다음날 큰 수익을 노려볼까. 이렇게 하면 또다시 2, 30만원씩 계속 벌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수익이 이번 달 월 수익으로 보면 오늘 손실 내는 게 오히려 월 수익으로는 더 좋습니다. 월 수익 웃기는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실제로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 경험상. 근데 오늘 매매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매매 안 하면 내일도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내일도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모레도 수익이 별로 안 날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오늘 제가 실수했는 거, 실수는 아니지, 그죠? 예, 저럴 수도 있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를 많이 못 먹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대략 보면 한 50만원 정도를 덜 벌었는데 이 50만원 부분을 잊어버리는 게 제일 낫습니다. 내가 50을 수익 더 볼 수 있었는데 못 벌었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제일 낫고요. 그걸 잊으려고 하면은 내일 매매하면 안 돼요. 내일 매매하면 안 됩니다.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됩니다. 매매를 창을 보지 말고 쉬어야 됩니다. 그러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전업 특징상 또 내일 안 볼 수가 없고 오늘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한번 마음을 다스려 보는 거겠죠. 오늘은 이렇게 매매를 그만하고 내일도 매매를 작게 하면서 마음을 다스려 보고 다스려지면 그 다음 날부터 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예전처럼 돌아갈 거고요. 이게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저도 마인드가 흔들리거든요. 아침에 같이 70만원 벌 수 있을 때 못 벌으면은 눈앞에 보였던 돈이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미 예상을 하고 이게 매매를 했던 거란 말이죠. 근데 못 먹는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꽤 나름대로는 타격이 큽니다. 꽤 나름대로는 정신적인 타격.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경우를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마인드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이 좋을 때요 항상 좋은 거 물론 좋을 때 항상 좋습니다. 근데 나쁠 때가 있어요. 나쁠 때가
좋지 않을 때가, 그게 돈을 잃었다고 해서 좋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고, 저처럼 돈은 벌었지만 아쉬워서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로 내한테 다가올지 몰라요. 되게 많이 벌어서 너무 기분이 좋을 때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또는 수익이 손실이 너무 많이 나서 열받아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서 어떤 경우로 나를, 내 마인드를 흔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마인드를 흔들 때가 오면은 스스로가 그 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 두 가지 케이스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케이스는 손실 볼 줄 알면서도 달려들어서 한번 마이너스를 내보든가, 아니면 수익을 50만원 더 내든가, 둘 중에 하나지, 그죠? 한 50만원 수익을 더 내든가, 아니면 마이너스를 내버리든가. 또는 두 번째, 그 첫 번째는 그거야. 두 번째는 오늘 매매를 여기서 접고 내일까지 매매를 하지 않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바보가 아닌 이상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지, 그죠? 첫 번째 게 낫다 생각하지, 여러분들. 왜? 손실 안 보는 게 나으니까. 두 번째가 낫지, 그죠? 안 보는 게. 첫 번째를 바보도 아닌데 왜 손실 볼 줄 알면서 매매하냐 이거죠. 바보도 아닌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의 파생 효과가요, 첫 번째의 경우, 즉 오늘 손실을 내더라도 매매를 심하게 해보는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과가 하나는 50만원을 더 벌 수 있습니다. 방금 0.39에 잡았으면 4일에 팔았겠죠. 요번에 열받아서 왕창 잡아서 20만원 먹었거든요. 요런 거 두 번만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열받아서 매매하면. 그럼 오늘 만약에 제가 이 강의를 하지 않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방금 먹었을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럼 20만원 더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만원만 더 벌면은 아침에 수익 그만큼 다 올라가니까 기분이 풀릴 겁니다. 기분이 풀리는데, 그렇게 좋은 경우로 가면 또 다음날도 편하게 가는 건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뭐 39원에 잡았는데 이게 37원까지 6원까지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30만원 손실 나버렸다. 그래서 수익금이 마이너스 나버렸다. 뭐 이렇게 예를 들면은 큰 마이너스는 아니지만은 좀 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열을 좀 받게 되어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열 받으면 매매도 잘 됩니다. 예, 집중력이 굉장히 높아져요. 지금 이번 주는 집중력 자체가 없어요. 지금요, 집중력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 아예 그냥 산만합니다. 관심도 별로 없고. 제가 그 일요일날 얘기 들었지만 이번 주는 매매 안 하려고 했기 때문에 아주 산만합니다. 정신이 산만하고 집중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열 좀 받으면 집중력이 보통 뭐 100 정도라 그러면 저는 한 500까지 올라갑니다. 집중력이, 순간 집중력이. 그래서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가 눈에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레이저 눈빛처럼. 이게 가능하냐 그러시는데, 가능하니까 제가 매일 수익 내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손해 볼 줄도 알고요. 내가 이 장에서 매매하면 얼마 손해 볼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장에서 수익을 본다면 얼마 정도 수익을 볼 줄도 알아요. 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엄청 많은 매매 횟수, 즉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요, 내가 이런 장에서 이런 기분으로 매매하면 얼마 정도가 손해 나더라, 내가 이런 기분에서 이런 장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얼마를 수익 나더라, 이게 제가 통계학적으로 제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런 장 같으면은 제가 그 매매를 하면 마이너스 한 5만원 정도를 합니다. 이 지금 35만원 플러스가요 마이너스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5만원 정도 나요. 즉 40만원 깨먹는다는 얘기지, 그죠? 딱 상황 봤을 때는 딱 40만원 깨먹는 장입니다. 이게 자기가 얼마를 벌지 얼마를 손해 볼지도 저는 다 알고 매매하면서도, 알면서도 손해를 보고 그래야지만 다음에 또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것. 여기 보면 이게 좀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제 매매니까요. 예, 그것도 제 매매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그 누군들 손해 보고 수익 보고 싶지 손해 보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뭐 게임에서 지는 것도 보면은 뭐 즐거운 패배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즐거운 패배, 기분 좋은 패배. 뭐 부모님하고 싸워서 내가 이기겠다 하면서 파이트 해가지고 부모님 때리면 안 되겠죠. 그 부모님이 틀린 말을 하더라도 저는 부모님 자식이니까 부모님이 말을 틀리더라도 받아줘야 되고요. 부모님한테 뭐 숙제를 물어봤는데 부모님이 몰라요. 그러면 에이 바보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마치 맞는 것처럼 그냥 저분이 저렇게 노력해 주시니까 마치 맞는 것처럼 웃어주면서 맞다 해놓고 돌아서 가지고 다시 참고서를
보면 되겠지, 그죠? 그렇게 즐거운 패배도 있는데 저도 같은 케이스입니다. 즐거운 패배를 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는 다행스럽게 월 초부터 많이 벌어놔 가지고요. 굳이 할 필요가 없지, 그죠?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하루에 5만원씩 벌어주면 됩니다. 그럼 450만원 넘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니까 저도요, 강의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도 이 덕을 봅니다. 여러분들도 제 덕을 보겠지만 저도 덕을 봅니다.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요, 기분이 풀려요. 지금 한 좀 분노 게이지가 아침에 150까지 올라갔다가 이 강의 시작할 때 100 정도였는데 지금 한 30으로 떨어졌어요. 꼭 50만원 더 채워야 되겠다 하는 분노 게이지가 지금 20, 3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저도 차분해졌다는 얘기고, 또 내일부터 또 다시, 그죠,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의미니까, 이 마인드를 잡혀 있을 때는요, 내 손에 잡혀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마인드가 내 손을 떠났을 때가 큰 문제가 되거든요. 마인드를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사람은 열을 받게 돼 있고요, 손실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인드부터 잡아놔야 됩니다. 마인드를 완벽하게 잡아놓고 그래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 흔들릴 때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정도쯤 마인드 교육은 이 정도쯤을 하고요. 자, 오늘 가상화폐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오늘 비전이 별로 없는 시장이라서요. 돈 벌고 짜증내는 사람 여러분들 잘 못 봤겠지만, 여러분들 저한테 배우는 여러분들 이제 알겠지, 그죠? 저 같은 놈도 있다는 거. 돈 벌고도 기분 나쁘다는 거. 5만원 벌어도 기분 좋아가지고 히득거리다가 10만원 벌어도 기분 나쁘고 우울해 한다는 거, 그죠? 이런 날 저런 날 있으니까요. 지금 가상화폐는 보니까, 자, 일단 빌러 비전이 안 보이네, 그죠? 비전이 안 보이네요. 다시 좀 올라갈 줄 알았더니만 다시 떨어졌네, 지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추세 깬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상방 추세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조금 위험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걸 지금 어디까지 내려올 거냐 이건데,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내려왔을 경우에는 요 위에 요 추세선 상까지 도달을 못하게 되면은 다시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겠지, 그죠? 지금 요 자리, 요 검은색 자리도 지금 지지선인데, 지지선에서 왔다 갔다 거리다가 깨지면 빨간색 깨고 검은색 깨면은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그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지금 가상화폐는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예비로 하는 건데, 볼 때마다 별로 좋은 모습이 안 나와요. 지난번에 한번 여기서 올라갈 때, 그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딱 한 번밖에 없었지, 그죠?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요거 올라가는 요 자리,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요 자리, 요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 뒤로는 내려오다 올라가다가 이건 뭐 전혀 뭐 어떤 근거도 없이 이유도 없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까지는 제가 기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왜, 이유가 뭔지를. 일단 비트코인은 가급적이면은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658만원 정도 내려오면은 이때 한번 매매를 하십시오. 그러면 또 한 30% 정도 수익이 날 겁니다. 그전에는 지금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 계단식 하락 보이시죠, 그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고점이 낮아지고 있어요. 현재 지금 고점도, 그죠? 저점은 또 낮아지고 있죠.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진다. 뭡니까? 하락 추세죠.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장기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상승을 돌렸을 때 하는 거. 상승을 돌렸을 때 유의미한 자리가 왔을 때, 이렇게 쌍바닥을 치거나, 그죠? 쌍바닥까지 떨어지거나, 아니면 어떤 유의미한 자리가 왔을 때 지금 매매를 하는 겁니다. 지금 흐름으로 딱 봤을 때 눈에 딱 보이잖아요, 지금요. 딱 흐름이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요.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게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계단식 하락에 지금 와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뭐 이더리움은 볼 필요도 없지, 그죠? 자, 이더리움 말고요, 이제 앞으로 이더리움 말고 다른 걸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추천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들 보시는 종목 중에서
이더리움 말고 다른 종목을 여러분 저희 그 카페에다 올려주십시오. 올려주시면은 이더리움 말고요, 여기 코인 회원 전용 게시판이 있으니까 게시판에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을 하나 올려주십시오. 그럼 그걸로 분석할게요. 이더리움은 끝났습니다. 그냥 이거는 매매할 이유도 없고요,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이 저점이 오더라도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같은 케이스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 보이시죠? 그죠? 점점 내려오시죠? 이건 뭐 의미입니까? 매물대라, 매물대요. 이렇게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 내려왔어요 지금요. 그럼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물린 사람들이 주가가 올라가야지 매도를 할 건데 매도할 기회를 안 주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졌다 시작, 주가가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투매가 나온다고, 투매가. 그럼 다시 올리려고 하니까요, 올리려고 하면 올리려는 힘이 너무 많이, 돈이 너무 많이 됩니다. 돈이. 비트코인하고 틀리지, 그죠? 비트코인은 중간중간에 등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량을 털어주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매물을 쌓고 가고 있어요. 매물을 쌓고, 매물을 점점점 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래량도 많이 죽었을 거예요. 이 차트만 봤을 때 제가 이 거래량도 보진 않지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죽었을 거예요 지금요. 거래량이 죽어가면서 매물대를 계속 만들면서 얼마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뭡니까? 이 매물대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흔히 말하면 그 보유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물려가 보유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여 떨어지면요, 다들 생각한다고 쌍바닥 치고 올라갈 거라고. 근데 올려주면 누가 좋습니까?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좋을 뿐이죠. 그럼 여기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 세력은 어떻습니까? 잡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매물이 이렇게 많은데 잡아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당연히 더 떨어지겠지, 그죠? 더 밀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서 잡으신 분들이 어이구야 좆됐네 하고 바로 던져버리겠지, 그죠? 예. 그러면 그 던지는 지점, 이거는 매수 시점은 언제 잡냐?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래량 차트 꺼내놓고요, 대량 거래 틀 때 잡으면 됩니다. 주가는 물론 이거 이하, 이 빨간색 라인 이하로 가 있을 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밀릴 때요, 남들은 투매를 할 때 여러분들은 잡으시면 돼요. 투매 안 나왔잖아 지금 보면요. 투매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꼭 매매하고 싶다 싶은 분들은 이 지점을 깨고요, 대량 거래 터질 때 그때가 매수 시점입니다. 남들은 팔고 나갈 때 그때 여러분들은 매수 시점입니다. 그거 외에는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매물대 굉장히 쌓여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매물이 쌓여 있고 지금 잡은 사람들이 거의 다 손실입니다. 거의 다 손실. 최근에 잡은 사람 다 손실입니다. 지금 한 달 넘게 걸린대, 그죠? 한 달 정도 잡은 사람들 다 손실입니다. 그 앞전에 잡은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잠재되어 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뭐 계속 하고 싶은, 여러분들이 별 말이 없으면 이더리움을 계속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매매하는 종목이 나는 가상화폐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은, 카페 올려 주시면은 제가 보고 그 종목으로 바꿔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좀 잘 움직이는 종목으로. 뭐니 해도 잘 움직여야지 좀 스펙터클한 움직임이 있지. 이것처럼 이렇게 계속 흘러내리면은 이거는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수할 시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오늘은 매매 여기서 끝내기로 하고요. 결국 42원까지 올라왔네요. 39원에서 42원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하여튼 매매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된 것 같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또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 기법 있잖아요. 잊어먹지 말고 실전에서 계속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실전 없는 기법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자꾸 쓰다 보면요, 문제점이 생깁니다.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저는 매매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막상 그렇게 하시다가 제가 매매하는 장면을 보시면요, 와 뭐지?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하고는 전혀 딴판으로 매매하는데,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건 다 기초거든요. 기초. 수평선 기법도 그렇고 상한선 기법도 다 기초예요. 그걸 또 장중에 응용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만큼 빼쓰고 빼닫고 이렇게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모든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기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제가 그 기법을 만든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요 10년이 넘었잖아요.
원론적인 원칙은 그거지만 또 그걸로서가 돈을 벌었습니다만은 10년이 넘게 매매했기 때문에 같은 기법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는 있어요. 저도 잘 못 느끼죠. 저도 잘 못 느끼지만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갭을 좁히려면은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해봐야 됩니다. 시행착오를 10원 많은 투자를 내서라도 시행착오를 계속 해야 됩니다. 모의 투자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시행착오를 겪어야 됩니다. 겪다 보면은 이상한 지점이 생길 거예요. 이거 뭐지? 왜 안 되지? 선생님 이건 안 맞는데요. 이렇게 저한테 물을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 기법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 없잖아요. 그런 질문이 없이 그냥 제 강의만 듣고 제 동영상만 보면은 나중에 실전에 들어가면 이게 뭐지? 배운 거 딴판인데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원칙은 그대로지만. 그래서 실전이 힘드신 분들은 계속 동영상을 계속 이렇게 들어주시면서 마인드 강의 쪽으로 어차피 제가 시간을 내서요 어느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매매하려고 그 채팅창도 올려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같이 매매하려고 뭐 전부 다 일지 일부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 여기 올려드렸었지, 그죠? 팀뷰어라고 올려드렸었지, 그죠? 제 창을 보면서요 지금처럼 이렇게 녹음을 하면서 녹음이 아니고 이 대화를 하면서 제 화면을 보고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서 얼마에 잡으세요 하면 잡고 여러분들은 잡지 마세요 하면은 파세요 하면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뭐 당장은 계획이 없습니다만 원래는 시험이 있어가지고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좋은 상황, 좋은 시간이 오면은 제가 그렇게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때 기법을 다시 한번 배우셔도 관계는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익혀가지고 빨리 배우고 싶으면은 얘기했다시피 계속 시행착오를 겪으시라고 얘기 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좀 시간이 느긋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 강의만 계속 들으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인드만 키워놓으세요. 마인드만. 기법은 배우는데 10분도 안 걸립니다. 10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마인드만 계속 키워놓으시면은 나중에 같이 매매할 일이 있을 때 매매하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제가 던지세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질 수 있습니다. 그게 수익이든 손실이든 간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